안녕하세요. 주식의 소리의 애소리입니다. 네, 대성하이텍의 마감 경쟁률 같이 보고요. 소카의 1일차 마감 현황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성하이텍의 마감 결과부터 보시죠. 청약 건수는 총 15만 5,034건이 들어왔고요. 균등 배정 수량은 2.68주가 되겠습니다. 증거금은 총 4.25조 원 가량이 유입이 되면서 2271.89대 1로 마감이 됐어요. 그래서 균등 배정은 68%의 확률로 3주까지 받으실 수가 있겠고요. 32%에 해당하는 분들은 2주만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왕 받기로 결정을 한 거 3주씩 받아가셨으면 좋겠네요. 네, 우선 신한금융투자가 투자 설명서 상으로는 단수주를 소수점 높은 순서대로 배정을 하겠다라고 밝혔기 때문에 우선은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0.6주 이상이면 받을 확률이 높기는 할 텐데 무조건 받을 수 있다는 건 아닙니다. 네, 마지막 1시간 동안에 증거금이 꽤 많이 들어오면서 예상 경쟁률과 가성비 수량을 수정하게 됐는데요. 그 전에 보고 청약하신 분들이 또 걱정이 되네요. 자, 그래서 비례까지 참여한 분들이 계시다면 상장일에 얼마나 올라줘야 파킹 통장 대비해서 손실이 나지 않을까 한번 계산해 봤습니다. 만주 청약 시에 균등 2주와 비례 4주를 받게 되는 경우라면 20%는 올라줘야 청약한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쵸? 운 좋게 균등 3주까지 챙기신 분들이라면 15% 정도까지만 올라줘도 파킹 통장 이자보다는 더 많은 금액을 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15%에서 20% 정도 꼭 상장일에 성과를 낼 수 있기를 바라겠고요. 넘어가서 소카의 1일차 마감 상황 같이 볼게요. 미래에셋과 삼성, 유안타까지 해서 총 16,595건이 청약에 참여한 모습입니다. 균등 배정 수량은 1일차는 뭐 큰 의미가 없겠고요. 오늘까지는 미래에셋 증권이 이 중에서 가장 유리하기는 했네요. 네, 증거금은요. 3개 증권사 합해서 총 424억 원 정도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1일차에 청약 건수가 좀 비슷했던 종목들을 쭉 뽑아서 한번 보니까 대표적으로 수요 예측 결과가 나빴던, 안 좋았던 종목들만 딱 나오더라고요. 위니아이드, 청담글로벌, 대명에너지, VC, 스톤브리지 벤처스 등등등. 네, 위니아이드는 1일차에 증거금 규모가 조금 컸던 이유 중에 하나는 최소 청약 수량이 50주였던 그 영향이 조금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보면 어쨌든 망한 청약 분위기다. 그래도 생각보다는 참여도가 좀 있는 것 같다 정도로 볼 수 있겠어요. 그렇다면 사실 2일차 경쟁률을 예상하는 건 어렵겠고요. 무의미하기도 하겠고요. 균등 배정 수량이 어느 정도일지는 좀 궁금하니까 청약 건수 정도를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일차의 청약 건수가 비슷하게 부진했던 종목들은요. 2일차에 2.5배에서 3배 정도 증가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근데 좀 편차가 크기는 합니다. 2배 미만인 것도 있고 4배 넘어가는 것도 있고 그랬어요. 저는 이 중에 그냥 평균치 정도 3배씩 증가한다고 단순하게 적용을 해서 계산했습니다. 그러면 미래에셋증권은 11.29주, 삼성증권은 6.71주, 유안타증권은 3.03주. 그냥 미래에셋이 그래도 가장 유리할 것 같다 정도를 파악해 주시면 될 것 같네요. 과연 많이 받는 게 유리한 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자, 아무래도 저의 청약 여부를 묻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저는 패스트 쪽으로 마음이 기울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우선 어제 수요 예측 영상에서 반전 가능성에 대해 체크해 봤던 건 기억하시죠? 기존 주주의 매도 가능성이 좀 낮을 수가 있고 낮아진 공모가가 가격 메리트까지 생긴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전보다는 훨씬 낮고 시리즈 투자 유치 당시에 책정됐던 밸류보다 공모가 기준의 시가총액이 낮은 수준이라서 상장 이후의 주가를 좀 관리해줄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을 얘기했었어요. 하지만 이 가능성들을 보고 청약에 과연 참여해 볼 만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면 이것보다는 확실한 위험 요소들이 먼저 제 머리를 강타합니다. 우선 기관 투자자들에게 철저히 외면받은 상황이라서 상장일에 기관 매수세 유입을 기대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리고 할인된 공모가도 여전히 비싸다는 평가가 우세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최근에 공모주들의 상장일 흐름을 보면 실적이 뒷받침된다 싶은 종목들도 부진한 경우가 많거든요. 최근에 상장한 HYTC도 그랬고요. 그렇다면 주구장창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소카의 미래 가치를 막 좋게 평가해서 상장일에 매수하겠다라고 마음먹는 투자자가 많지 않을 듯 합니다.
대성하이텍과 상장일이 겹친다는 부분도 조금 아쉽고요. 그리고 또 우리 사주 미달도 분명히 부정적인 영향을 줄 텐데요. 실권은 발생한 것 같은데 아직 정확히는 파악이 안 됩니다. MTS상의 일반 청약자의 배정 물량이 아직 늘어나지는 않았거든요. 일부러 늦장을 좀 피우는 건지 왜 이러나 모르겠네요. 근데 기사상으로 한번 확인을 해보니까 청약 신청률이 39%까지 올라갔다고 해요. 네, 그래도 대략 미달인 거죠. 심지어 직원들에게 손실에 대한 50% 보상까지 약속을 했다고 하거든요. 그럼에도 청약률 40%를 채우지 못했습니다. 이 또한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겠네요. 그리고 내일 이 실권 물량이 반영이 되면서 일반 청약자 배정 주식 수가 늘어난다면 균등 배정 주식 수는요, 앞에서 계산했던 것보다는 조금 더 높아질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소카의 이론적인 주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아무래도 소카는 모빌리티 플랫폼 업체로서 앞으로 성장 가능성을 굉장히 피력하고 있지만 시장에서는 아직까지는 렌터카 업체 정도로만 평가하려는 측면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롯데렌털과 SK렌터카만 비교 대상으로 삼고 주당 평가가액을 한번 산출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평균 EV 세일즈 배수는 2.1배가 되겠고요. 적용해서 기업가치를 계산하면 6,436억 원. 여기에 순차입금을 더하고 신주모집 유입금을 빼면 평가시가총액은 7,366억 원 가량이 되겠습니다. 이걸 적용 주식수로 나누면 주당 평가가액은 21,339원 정도가 되겠고요. 네, 그러면 공모가 28,000원보다 한참 또 낮은 수준인 거죠. 그래서 여전히 비싸다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요, 오늘 수작업 경쟁률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 어떤 분이 질문을 해주셨어요. K카 같은 흐름은 나타날 수 없을지. K카는 상장일에는 부진했지만 그 다음날부터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흐름이 나왔거든요. 근데 K카의 특징이라고 하면 공모가가 무려 밴드 하단보다 42% 낮은 수준에 결정이 됐었다는 사실입니다. 굉장히 파격적으로 낮춘 거죠. 자, K카는 PSR을 적용해서 공모가를 산정했었거든요. 수요 예측 결과가 발표됐을 당시에 제가 계산을 했던 표입니다. K카의 공모가 기준의 PSR은 0.66배로 롯데렌탈과 같은 수준이었어요. SK렌터카보다는 조금 높고요. 그래서 공모가를 하단보다 40% 넘게 낮춘 덕분에 무리 있는 수준의 밸류에이션이 아닌 그런 상태로 상장을 하게 된 겁니다. 네, 그리고 또 구독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K카는 중고차 1위 업체잖아요. 근데 요 무렵에 상장했을 무렵에 차량용 반도체 수급 부족 이슈가 터지면서 중고차 가격이 올랐던 그런 영향도 주가에 반영이 됐을 겁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좋은 흐름을 보여줬던 거죠. 자, 그래서 소카도요, PSR로 한번 밸류에이션을 해보겠습니다. 공모가 기준의 PSR은 2.99배로 계산이 되는데요. 롯데렌탈은 0.56배, SK렌터카는 0.38배입니다. PSR로 비교 시 소카의 공모가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K카 때와는 시장 상황도 다르고 공모가에 대한 평가도 다르고 섣불리 K카를 기대하고 청약에 참여하는 건 위험하지 않나 싶어요. 그나마 소카가 이들과 비교해서 비교 우위에 있는 건 유통 물량과 유통 가능 금액 정도가 되겠네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는 상장일의 손실 위험이 다소 큰 종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에서 얘기한 반전 가능성에 대한 내용에 공감을 한다면 상장 이후에 조금 더 낮은 가격대에 매수해 보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예 2만 원 밑으로 떨어지면 사볼까 싶네요. 네, 오늘도 청약 고민하시느라 에너지 많이 쓰셨을 텐데요. 남은 저녁 시간 동안 푹 쉬면서 충전하는 타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안녕.